안녕하세요. 체계종원에서의 카나리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많고 혁신은 없다. 정확히 24시간이 걸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AFDB 근무를 위해 서아프리카로 떠난 지 1년여 만이다. 좋게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 AFDB 직원들과 아프리카 각국 정부 고위 관료들 무리에 섞여 공항을 빠져나왔다. 최종 목적지는 부산. AFDB 연차 총회가 2018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80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이른바 대주주들과 AFDB 총재단이 한데 모여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은행 최대의 행사다. 전 세계 수천 명의 VIP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이미 총회 몇 달 전부터 동료들에게 고향 자랑을 지겹도록 늘어놓았다. 자랑이 무색하지 않게 아프리카 손님들은 부산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다니는 곳마다 Amazing, Wonderful, 연발이다. 5일간의 총회는 다양한 공식 행사와 축하 만찬으로 채워졌다. 이때마다 연사들의 기조연설과 환영사, 축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있었다. 바로 와칸다이다. 나는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와칸다는 2018년 초에 개봉한 디즈니 마블 시리즈 영화 블랙팬서의 배경이 되는 아프리카 소왕국이다. 우연인지 의도된 총회 마케팅이었는지 영화의 중요한 추격신이 대부분 부산에서 촬영되었다. 부산 총회 개최와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영화를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나는 옆자리에 있는 세네갈 도로교통부 국장에게 도대체 와칸다가 뭐냐고 물었다. 아니 그 유명한 영화를 아직 보지 않고 여기에 앉아있단 말인가요? 그는 답답하다는 듯 답했다. 그의 대답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아프리카 어딘가에 와칸다라는 가상의 왕국이 존재한다. 외부 세계에는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고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왕국은 외부에 알려진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엄청난 수준의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반전이다. 문명의 역사 그 이전 우주에서 바브레늄이라는 강력한 물질이 아프리카 와칸다 땅에 떨어졌고 와칸다 부족은 이 신비한 물질의 힘을 이용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다. 와칸다 왕국은 바브레늄과 관련 기술을 외부 세계에 철저히 숨겨왔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왕국을 전복하려는 반대 세력에 의해 그 비밀이 드러나고 바브레늄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진다. 와칸다 왕국에서는 자기부상 열차가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완벽히 구현되고 있고 심지어 치명상을 입은 사람도 불과 하루 만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의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에서 구현되는 압도적인 기술 혁신과 부의 축적은 저개발과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염원을 자극하며 아프리카인들에게 묘한 대리만족을 안겨주었다. 모두가 축배를 들었다. 와칸다 포에버. 총회 만찬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건배사다. 어디서든 와칸다를 외치면 박수가 쏟아져 나온다. AFDB에서 마블 제작진에게 명예훈장이라도 수여해야 할 판이다. 총회 일정을 마치고 아비장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기내영화 목록에서 블랙팬서를 발견했다. 오는 비행기편에서는 놓치고 지나간 모양이다. 이걸 시청하고 한국에 내렸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화는 마블 영화답게 흥미진진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근육질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보던 흑인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한국인을 연기하는 중국인 단역 배우를 보는 것처럼 피부색 말고는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렵다. 미국의 흑인들도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의 후손이니 대단한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 영상은 아프리카의 시각에서 짜릿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 총회에서 주인공인 와칸다 국왕이 선언한다. 이제부터 우리 와칸다 왕국은 우리의 지식과 자원을 외부 세계와 나누기로 했습니다. 죄송한데 세계 빈민국인 와칸다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이없다는 듯 수군대던 청중들 가운데 한 명이 던진 비아냥 섞인 질문이다. 와칸다 국왕과 왕국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아마 그 미소 속에 담긴 대사는 이쯤 될 것이다. 쯧쯧 한심한 친구들.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있지. 와칸다가 우리만 잘 살지 않겠다. 가난한 나라를 돕겠다라고 하며 손 내미는 장면에서 아마도 아프리카인이라면 누구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카타르시스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마 이런 미래를 꿈꿔보는 것을 두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와칸다 왕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다는 영화적 설정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김이 완전히 샌다. 와칸다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은 바브레늄이라는 슈퍼 리소스가 와칸다 부족이 있었던 곳에 떨어졌기에 가능했다. 바브레늄이 없었다면 애당초 그런 기술 혁신이 가능했을까? 바브레늄이 지구의 모든 지역에 똑같이 떨어졌는데 와칸다만 그걸 가지고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다면 그것은 와칸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는 그렇지가 않다. 엄밀히 말해서 와칸다의 부흥은 기술 혁신보다는 자원에 의존한 발전에 가깝다. 물론 기술 개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바브레늄 물질만 외부에 팔아먹으며 부를 축적한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지만 결국 영화상의 허구적 설정마저도 아프리카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종선론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유한 자원을 잘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원유를 수출하지만 휘발유와 같은 석유 제품을 수입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산유국들.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콩 최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면서도 정작 초콜릿은 비싼 값에 수입해서 사다 먹는 코트디부아르의 국민들. 자원조차 없이 뭘 해보라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다. 그래도 얼마든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영화에서조차 자원의 신세를 져야 하는가? 국제유가가 결정하는 아프리카 성장률. 아프리카 경제는 한마디로 자원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유가 추이와 아프리카 성장률 추이를 그려보면 시차를 두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원유 수출국은 10개 남짓에 불과한데도 아프리카 경제가 국제 원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평균의 역설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집트, 알제리 등 4개 산유국이 아프리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30여 개국 이상은 기여도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광물자원 수출이 압도적인 남아공까지 포함하면 1차 자원의 수출 가격이 아프리카의 성장률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환율과 물가, 정부 부채, 경상수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논하지만 결국엔 국제유가에 의해 결정되고 마는 아프리카 경제를 마주할 때면 좀 허무하다. 아프리카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하는 AFDB 이코노미스트라고 소개할 때마다 나는 민망함을 숨길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경제조사국에서는 매년 1월 아프리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정교한 성장 예측 모형을 적용해 결과를 도출하지만 결론은 단 한 줄로 요약 가능하다.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존적이다. 결핍은 혁신을 낳는다. 내가 블랙팬서 시나리오 작가였다면 아프리카를 위해 좀 다른 접근을 시도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바브레늄이 아프리카에 떨어진다는 설정은 삭제. 새로운 스토리는 이렇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자원부국들 사이에 자원이 전혀 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 부족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기술 혁신에 매진한다. 그리고 오랜 실험 끝에 지구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바위에서 신소재를 추출해내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킨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원래 시나리오와 같다. 결핍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프리카에도 통한다. 우리에게 가나 초콜릿과 연예인 샘 오추리를 통해 잘 알려진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탄탄한 경제 구조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다.
가나에서는 2007년에 유전이 처음으로 발견됐고 2010년에야 원유 시추가 가능해졌다. 만약 더 일찍이 더 많은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다면 가나 경제 구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원유 수출을 통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아프리카에 자주 인용되는 자원의 저주라는 표현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시사한다. 어쩌면 그간 가나는 자원의 결핍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일찌감치 원유 덕불 생각을 포기했기에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뒤늦게 발견된 유전은 도리어 가나의 경제 구조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종종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라는 것이 기회 요인으로 포장된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프리카를 침투할 시장으로 바라보는 외부 세력의 입장에서 기회임은 분명하다. 가져갈 것이 많다는 것이다. 철저히 외부인의 시각이다. 블랙팬서라는 영화처럼. 할리우드 자본으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에 도취되어 와칸다 포에버라는 축배를 들 여유가 아프리카에는 없다. 외국인들이 자원을 수탈한다는 변명도 이제는 진부하다. 자원에 대한 집착, 의존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리우드가 만들어준 상상력 충만한 블록버스터 영화 말고 아프리카 대륙이 스스로 일구어낼 영화 같은 경제 발전의 기적 앞에 축배를 들 그날을 고대한다.